안녕하십니까.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박준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골반통 환자들에게 시행 가능한 비약물적 중재적 치료 방법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말씀드릴 주요 내용들은 슈피리어 인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 블락과 갱글리온 인파 블락을 포함한 교감신경절 차단술들과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 그리고 인트라세칼 펌프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중재적 치료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정된 시간 동안 모두 말씀드릴 수가 없어 제가 산부인과 선생님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이들 방법들의 한정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감신경절 차단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감신경절 차단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성 통증을 일으키는 여러 질병들에 대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로 여겨지고 행해지고 있으며 사례를 보여드리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사례와 연구들이 이미 있습니다. 교감신경계로부터의 인풋들이 통증에 대한 정상적인 이니비터리 반응을 없애고 아드레너직 하이퍼센시티비티 등을 통해 CRPS 같은 질병의 발생에 관여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절 차단술을 정확하게 시행하게 되면 그 효과는 사용된 약물이 가진 원래의 효과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데 이는 통증이 점점 더 증폭되게 되는 비셔스 사이클을 차단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센트럴 하이퍼 익사이터빌리티를 감소시키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절 차단술은 말초신경계로부터 중추신경계로의 인풋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통해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같은 페인풀 컨디션뿐만 아니라 PTSD나 하이파이드로시스 같은 non-painful 컨디션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교감신경절 차단술에는 다이그노스틱, 프로그노스틱, 테라퓨틱 블록이 있습니다. 사실 다이그노스틱과 프로그노스틱에는 별다른 큰 차이는 없지만 다이그노스틱은 국소마취제를 주로 사용해서 환자의 통증에 심파테틱 컴포넌트가 얼마나 관계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퓨어 심파테틱 블록을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라퓨틱 블록은 차단술의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해 국소마취제뿐만 아니라 알코올이나 페놀 같은 뉴럴라이틱스나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하는 뉴로 오블레이션 혹은 IV 리저널 테크닉을 이용하여 시행합니다. 프로그노스틱은 테라퓨틱 블록을 시행하기에 앞서 그 효과가 실제 얼마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페인, 블러드 플로우 혹은 스웨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고 2회 이상 시행하여 일관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교감신경절 차단술은 통증의 오리진이 비스랄인 경우에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시술 자체가 가장 중심이 될 수는 없고 환자에게 시행 중인 약물 치료의 어주번트 치료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교감신경 차단술이 정확하게 시행되어 효과가 아주 좋더라도 대개의 경우 약물 치료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감신경 차단술의 목적은 약물치료의 진통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돕는 동시에 약물치료에 필요한 양을 줄여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교감신경절 차단술은 슈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 블록, 인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 블록과 갱글리온 인파 블록입니다. 먼저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 블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에는 심파테틱, 파라심파테틱, 그리고 비스럴 에이프런트 파이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슈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는 L5S1 인터버테브랄 디스크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골반 내 장기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는 남자에서는 렉툼의 옆에, 여자에서는 브자이나의 옆에 위치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플렉수스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슈피리어와 인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의 해부학적 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복강의 상당히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인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에 대한 차단술이 가능한 이유는 인피리어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가 S2, 3, 4 세이크랄 루트의 A 프론트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 가능합니다. 골반 내 장기에 발생한 sympathetically mediated pain이 hypogastric plexus 블록의 적응증이 되며 이들은 암을 비롯한 엔도메트리오시스, 디스메노레아,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나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 등 여러 질환들이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금기증으로는 환자의 거절이나 국소감염, sepsis 같은 것들이 있고 상대적 금기증으로는 환자의 협조가 어렵거나 치료가 안 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과귤로파치나 프레그넌시, 코이그지스팅 뉴로파치 등과 같은 경우들입니다.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은 상당히 안전한 시술에 속해 사이드 이펙트 혹은 컴플리케이션이 마이너하고 트랜지언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슈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을 시행하는 방법들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경우가 암성 통증 환자들이어서 가장 우측 그림에 보이는 프론 포지션 상태에서 L5S1 디스크를 통한 트랜스디스칼 어프로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암 영상을 이용해 시술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시암 영상을 이용하여 인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을 시행한 그림입니다. 슈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과 달리 좌우 양쪽을 모두 시술해야 해 좌우 S2 세이크럴 포라멘을 통하여 시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술이 까다로운 이유는 엔티리어와 포스티리어 세이크럴 포라멘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슈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을 이용해 세컨더리 메노레아와 자궁 내막증과 연관된 만성 골반통을 치료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펄스드 RF로 슈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을 시행해 인터스티셜 시스타이티스를 치료한 보고도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종설에 의하면 슈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 같은 중재적 치료 방법들은 만성 골반통 치료의 새로운 옵션이 될 수 있고 마약성 진통제의 요구량도 줄일 수 있으며 장기간의 통증 감소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인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은 좀 더 까다로운 시술 방법 때문인지 슈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에 관한 보고들보다도 훨씬 알려진 것이 적지만 인피리어 하이포가스트릭 플렉수스 블록 역시 만성 골반통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갱글리온 인파 블록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갱글리온 왈드라고도 알려져 있는 갱글리온 인파는 심파테틱 체인을 이루는 여러 교감신경절들 중에서 유일하게 unpaired 교감신경절로 세이크로콕시지얼 정션 부위에 위치합니다. 다음과 같은 장기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페리니움, 렉툼과 제니탈리아의 심파테티클리 메디에이티드 페인이 적응증으로 암을 비롯한 엔드메트리오시스 등의 많은 질병들이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금기증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하이포게스트릭 플렉수스 블록과 대동소이하며 발생 가능한 사이드 이펙트 혹은 컴플리케이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글리온 인파 블록을 시행하는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알려져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주로 이 그림에 있는 2가지 방법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항상 우측 그림에 있는 것처럼 트랜스 세이크로콕시지얼 어프로치를 이용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술했던 영상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좌측 논문은 83명의 만성골반 회음부 통증 환자들에게 갱글리온 인파 블록을 3차례 반복 시술한 결과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 포함된 환자들의 병명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만성적인 인트랙터블 골반 회음부 통증에 시행된 갱글리온 인파 블록의 효과와 안전성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뉴로 모듈레이션 방법들 중에서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 SCS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로 모듈레이션에는 SCS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취통증의학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스파이널 코드 스티뮬레이션 SCS에 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S는 크게 2개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좌측의 그림
좌측 그림의 2번에 보이는 Implantable Pulse Generator IPG라고 불리는 기구로 배터리에 의해 동작하며 몸의 일정 부위에 심은 상태에서 스파이널 코드에 낮은 강도의 전기 자극을 줄 수 있는 일렉트리컬 커런트를 만들어내는 기구입니다. 두 번째 기구는 좌측 그림의 3번에서 보이는 스파이널 코드의 뒤쪽, 경막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일렉트로드입니다. 우측 엑스레이 영상에서 실제 환자에게 심어진 IPG와 일렉트로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CS는 이 두 개의 기구를 연결해 작동을 하게 되고 다른 형태의 보존적 치료 방법들로 적절한 통증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합니다. SCS는 Trial and Permanent Implantation이라는 두 단계로 시술이 진행됩니다. 일렉트로드를 경막의 바깥쪽에 임시로 수일간 거치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트라이얼 과정에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퍼머넌트 임플란테이션을 시행하지 않고 트라이얼 과정에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IPG와 일렉트로드를 모두 몸에 완전히 심는 퍼머넌트 임플란테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SCS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수면이나 진통제의 요구량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질환들에 시행한 결과들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다른 형태의 통증 조절 방법들과 함께 현재도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핀란드에서 시행한 멀티센터 스터디에서는 뉴로 모듈레이션의 한 형태인 세이크랄 뉴로 모듈레이션이 자궁내막증에 의한 만성 골반통의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만성 골반통의 원인 질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세이크랄 뉴로 모듈레이션이 만성 골반통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발표된 비스럴 페인에 대한 SCS의 효과에 대한 종설에서는 SCS가 통증을 야기하는 다른 종류들의 질병들에서는 스탠다드 어프로치가 되어 있음에도 말리그넌트, non-malignant GI, 제니토 유리너리와 만성 골반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SCS 보험 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골반통 환자들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약물 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을 이용한 적절한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바스 7 이상의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SCS의 시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수강내 약물주의 펌프 이식술 인트라테칼 펌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수강내 약물 주입 펌프 이식술 인트라세칼 펌프는 약물을 경막 내로 CSF에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좌측의 CT 영상에서 경막 내로 삽입된 카테터를 볼 수 있고 우측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몸에 삽입된 펌프를 볼 수 있습니다. 펌프 내부에 약물이 보관되는 부위인 리저버어가 있으며 몸에 이식이 된 이후에는 외래에서 시암을 이용해 약물 주입구인 포트를 통해 리저버어로 약물을 보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용량의 약물을 피어로 투여했을 때 효과를 1이라고 한다면 IV인 경우에는 3, 에피두랄의 경우에는 10 정도이지만 인트라세칼로 투여할 경우에는 무려 300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트라세칼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마약성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약물 부작용이 거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017년도에 발표된 인트라세칼 펌프의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장성 복부 골반 통증이 인트라세칼 펌프의 적응증이 되고 심한 부작용으로 약물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적응증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자 실렉션 알고리즘에 의하면 비암성 통증에도 몇 가지 고려 사항들을 확인하여 시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트라세칼 펌프 보험급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성 골반통 환자의 경우에도 SCS와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약물 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을 이용한 적절한 통증 치료에도 효과가 없고 바스 7 이상의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인트라세칼 펌프의 시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만성 골반통 치료는 이미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역시 다각제적 접근과 멀티모달 트리트먼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성 골반통 치료의 중심이 되는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 아직 이런 다양한 종류의 중재적 치료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상당해 아직도 여기에 대한 경험이나 연구 결과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중재적 치료 방법들에 대한 더 많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통해 더 많은 진료 의뢰가 있을 수 있게 된다면 더 나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